네, 10분 수학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쌍곡선을 우리가 왜 만들었을까? 쌍곡선을 왜 배워야 하는지, 쌍곡선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 수능에서는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쌍곡선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모사하다 보니까 만들어졌기에 수능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됩니다. 제가 수능 출제위원이라면 매년 쌍곡선 방정식을 출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기관을 모사하다가 탄생한 방정식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쌍곡선 함수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수능 시험 나오면은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것이 전혀 없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그 음원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음원의 방향을 아는가? 양쪽 귀에 소리가 전달돼서 들어오는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그 시간차를 우리 뇌에서 그 시간차를 알아내서 음원의 방향을 정하는데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까지도 우리의 뇌는 그 양쪽 귀에 들어오는 음원의 소리 도착 시간차를 구별해냅니다. 굉장히 진화된 기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소리의 음압의 차로 대략적인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 도달 시간차에 의한 것이 더 정확하기에 오늘은 소리 전달 시간차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음원에서 소리가 발생됩니다. 발생되면은 양쪽 귀에 소리가 전달됩니다. 양쪽 귀를 여기서는 C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왼쪽 오른쪽 두 개니까 여기도 C가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 소리가 공기의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 전달돼서 오는데 소리가 발생되면 사방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갑니다. 그 그림 보면은 잘 표현되어 있죠. 그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서 오른쪽 귀에 먼저 소리가 도달합니다. 그 이후에 시간차 동안 지체된 이후에 왼쪽 귀에 또 소리가 도달합니다. 그 양쪽 귀에 도달한 시간차, 그 차로 우리가 음원의 방향을 인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시간차는 여기서 보면 동시본의 반지름의 차입니다. 소리는 동심원으로 퍼져나가니까
동심원의 반지름의 차만큼 시간차가 발생됩니다. 시간차가 많이 발생됐을 경우는 음원이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을수록 시간차가 많이 발생되고, 만약에 음원이 양쪽 귀 정중앙에 있다면 시간차는 없습니다.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왼쪽 귀, 오른쪽 귀에 시간차가 없을 경우는 우리는 음원이 우리 정중앙에 음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시간차가 점점점 생기면은 점점점 오른쪽으로, 음원이 점점점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생긴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은 굉장히 진화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시간차만 알면은 음원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시간차입니다. 그 시간차는 이 그림에서 두 동심원의 반지름의 차입니다. 자, 그런 다음 그 시간차가 같은 곳을 점으로 표현해 봅니다. 시간차가 같은 곳을 점으로 표현해 보니까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곡선을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차가 동일한 점의 자치를 점으로 찍어 보니까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곡선을 쌍곡선으로 명명했을 뿐입니다. 쌍곡선으로 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쌍곡선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근데 원리를 알면은, 시간차가 같다. 시간차 같은 점의 자치다만 알게 되면 쌍곡선 방정식은 시험에 출제되면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조건 하나, 시간차가 같다는 거. 그러면은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이 쌍곡선 방정식을 클릭하면은 유도 과정이 나옵니다. 그 유도 과정을 보면은 양쪽에 동심원의 반지름의 차가 같다는 조건으로 방정식을 세워서 유도하는 과정이 휴대폰으로 검색하면은 다 나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은 시간차가 같은, 즉 시간차, 거리차가 같은 점들을 연결해서 자치를 만든 것이 쌍곡선입니다. 고로 이 쌍곡선 위에 어느 점에서나 거리차는 2a가 되겠죠. 2a. 그 그림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곡선상의 임의 한 점에서 쭉 내려와서 X축상에 만나는 점을 보면은 이해가 나오죠. 이해. 왜냐하면 오른쪽 C하고 왼쪽에 있는 C를 빼주면은 이해가 나옵니다. 그 다음 쭉 곡선상에 있는 곡선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이무의 점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도 시간차, 거리차가 같은 점의 자치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서나 곡선상 위에 있는 점에서는
거리차가 2a가 됩니다. 2a.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차가 항상 2a가 되게끔 한 것을 쌍곡선이라 했기 때문에 쌍곡선 위에 있는 이무의 점에서의 거리차는 항상 2a가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 쌍곡선 방정식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즉 L1 마이너스 L2는 항상 2a입니다. 이무의 점, 쌍곡선 커브 이무의 점에서 L1 마이너스 L2는 항상 2a가 됩니다. 2a가 되게끔 만족하는 점의 자치를 연결한 것이 쌍곡선 커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쌍곡선 상에 이무의 점 P라고 놓죠. P를 이무의 점이니까 XY 값으로 놓고 거리차가 2a가 되는 식을 만들면 지금 그림과 같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죠. 요즘은 초등학교 때도 배울 것 같은데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서 거리차를 구하면 2a가 됩니다. 절대값 쓰여진 것은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이 방정식을 풀면은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은 쌍곡선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한번 이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또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살펴봐도 되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쌍곡선은 거리차가 L1-L2가 항상 2a 일정하다는 겁니다. 거리차가 같다. 얼마로 같느냐? 2a만큼 같다. 그래서 쌍곡선의 양쪽 길을 쌍곡선에서는 초점이라고 표현하고, 하여튼 쌍곡선 함수를 생각할 때 그 초점에 우리의 소리를 듣는 귀의 위치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쌍곡선의 개념을 응용해서 음원의 소리 나는 곳의 음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제가 직접 개발을 했었습니다. 한 9년 전에 개발을 했는데요. 우리 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이크로폰이죠. 마이크로폰 2개를 이용해서 음원의 방향을 추정하는 실시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랩뷰로 짰는데 박수 치면은 그 음원의 방향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다음 마이크로폰 3개를 사용했을 경우는 좌우 방향과 위아래 방향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경우는 귀가 2개뿐이죠. 2개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2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 2개로 음원의 대략적인 방향을 구합니다. 시간차가 같은 곳의 방향을
추정해서 그쪽으로 눈으로 고개를 돌려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귀가 두 개인 것입니다. 만약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눈이 없다면은 귀가 두 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최소한 세 개는 돼야 상하 좌우의 방향을 정확히, 소리 나는 방향을 정확히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귀가 두 개인 것은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의 원리도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두 개로 우리가 방향을 정확히 입체로 볼 수 있는데 그 시력은 귀 기관보다 굉장히 더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잡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하고 소리로서 소리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화해 오면서 수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그 태아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진화한 순서대로 기관이 생겨나는데 귀가 가장 먼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단순하기 때문에요. 근데 시력은, 눈은 그 이후에 수만 년 이후에 진화하면서 더 복잡하게 진화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아가 소리를 인식한 몇 개월 후에 눈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태교라고 하죠. 태교. 태아가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도 소리를 태아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태교를 해주는 것입니다.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점점점 귀의 기관이 빨리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소리를 우리 태아의 머릿속에 있는 신경들이 서로 시간차를 구하는 연습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태교를 많이 할수록 좋으며 듣기 좋은 음악,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좋게 해주면은 그 말을 태아의 두뇌에서 필터링해서 점점점 좋은 방향으로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며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죠. 자, 자연현상, 우리의 기관, 이것을 알면은 이러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는 식들을 이해하기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러한 방정식, 미분, 로그, 쌍곡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해서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거를 그냥 외워서 문제만 푼다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저격수 탐지 솔루션을 개발했듯이 이 원리 그대로 프로그램 짜면은 솔루션이 개발됩니다. 그러나 원리를 이해 못하고 방정식만 외웠을 경우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을 못합니다. 저격수 탐지용, 선박 기저음의 방향 추정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응용해서 솔루션을 개발하려면 원리를 철저히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또 이 원리를 이해했을 경우 여러분들은 수학 1등급을 수월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만 외워서는 절대 1등급을 받을 수 없고 달달달 철저히 외웠다면 2등급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았을 경우는 수월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수학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